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데 왜 누구랑은 몇 마디만 나누어도 기가 빨리고 어색해질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심리학에 기반해서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6가지 대화의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쵸? 어떤 대화는 막 에너지를 충전해주는데 어떤 대화는 완전 방전시켜버리죠.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의 핵심 키워드는 대화적 안전감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난받지 않겠구나, 내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놔도 되겠구나 하고 느끼는 그 편안한 상태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건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누구나 연습하면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적 안정감을 만드는 비법을요, 제가 크게 3가지 꾸러미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질문의 기술. 둘째,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경청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상황을 해결하는 갈등을 녹이는 표현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꾸러미부터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 도구 상자, 바로 질문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방향과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감정에 대해 묻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왼쪽처럼 오늘 뭐 했어? 점심 뭐 먹었어?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대화의 고수들은요, 오른쪽처럼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줄 때 사람들은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고 해요. 오늘부터 뭐 했어? 대신에 그거 하면서 기분은 어땠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화의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열린 질문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화할 때 질문과 반응의 비율이 6대 4일 때 상대방이 대화에 가장 깊이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죠? 질문이 6번, 반응이 4번.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만 치는 것보다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계속 이어가게끔 질문을 더 많이 던져주는 거예요. 특히 네, 아니요로 끝나는 단답형 질문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처럼 상대의 생각과 이야기를 끌어내는 열린 질문이야말로 대화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도구 상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경청의 힘인데요.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듣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핵심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이건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거나 정말요?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고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거죠. 아니,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의 긴장감이 무려 4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 지금 당신 얘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최고의 신호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얘기인데요.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 이건 말이죠, 입으로는 안 했지만 온몸으로 나는 당신보다 이 작은 화면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극적 경청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침묵의 기술입니다. 우리 대화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좀 어색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그 짧은 침묵은 당신의 말을 제가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가장 강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어색함을 채우려고 서둘러 말하기보다 잠시 멈춰보세요. 그 침묵이 대화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어려운 도구 상자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바로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나 전달법, 즉 아이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흔히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상대를 비난하는 너 전달법입니다. 듣는 사람은 바로 방어적이 되죠. 하지만 이걸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내가 기다리면서 좀 속상해 처럼 주어를 나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이 무려 60%나 줄어든다고 하니 엄청나죠. 이 나 전달법은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어서 누구나 연습할 수 있어요. 첫째, 비난 없이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고 네가 약속에 늦었을 때. 둘째, 그로 인한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 셋째, 그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 너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요. 바로 비폭력 대화 MBC입니다.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만든 이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가장 체계적인 대화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평가나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찰해서 말하고. 둘째,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느낌을 표현하고. 셋째,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나의 중요한 욕구가 뭔지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를 푸는 아주 명확한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6가지 대화의 기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의미 없겠죠? 이제 이걸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더 나은 대화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요, 특별한 사람만 가진 타고난 재능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즉, 더 나은 소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새로운 습관이 내 몸에 완전히 착 붙으려는 최소 21일, 딱 3주간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대요.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딱 3주만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라도 꾸준히 시도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이 도구들을 가지고 당장 어떤 대화부터 바꿔보고 싶으세요? 매일 마주하는 가족과의 대화, 혹은 조금은 서먹한 동료와의 대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도 하나가 관계의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